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 전국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가져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시간도 없이 민주당 내부에서 전혀 다른 셈법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대표가 누구냐? 오늘 그 얘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2곳을 가져갔지만 가장 중요한 한 곳을 놓쳤습니다. 서울시장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앞섰습니다. 밤새 앞섰습니다. 그런데 새벽 개표가 진행되면서 송파, 강동에서 보수표가 쏟아졌고 오세훈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을 이번에도 오세훈에게 내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당권 레이스에서 서울은 왜 못 잡았냐는 질문이 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칼날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8월 임시전국당원 대회에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은 자리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취임 후 처음 맞이한 전국선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가져왔습니다. 숫자로는 성공한 대표입니다. 정청래 체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층은 말합니다.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다. 검증된 리더십을 왜 바꾸냐.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서울을 못 잡은 건 정청래식 강경 노선의 한계다.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 두 주장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충돌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열릴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의 연임 당연한 수순일까요? 아니면 서울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댓글로 먼저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 여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은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그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월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로망이다, 로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 전부터 민주당 상임위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물밑 접촉을 이어왔습니다. 지선이 끝나고 6월 중순 전에는 거취 표명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후임 총리 후보군으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을 신호탄으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편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민석이 당권 도전에 나섰을 때의 명분은 명확합니다. 대통령 참모장으로 국정을 직접 수행한 경험, 정책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 중도 확장, 정청래의 강경투사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그의 전략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당원들의 반응입니다. 정청래를 비판적으로 보는 당원층과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민석이 다음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반면 강성당원층은 여전히 정청래를 지지합니다. 총리 사표를 던지는 그 순간 이 균열은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변수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내 최다선 6선 의원으로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까지 했던 사람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미 전당대회 전초전을 치렀습니다. 반정청래계로 분류되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송영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권 안에서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 전당대회를 위한 반청래계 결집. 그의 무기는 무엇이냐? 정청래의 강성 노선과도 김민석의 행정가적 이미지와도 다른 투사의 이미지와 조직력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인지도는 최고입니다. 인천이라는 수도권 교두보도 확보했습니다. 물론 걸림돌도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여전히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흠결을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청래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은 지금의 강경 노선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강성 지지층은 환호하겠지만 서울 중도층을 다시 잡을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김민석이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체질 개선 모드로 전환됩니다. 국정 경험을 앞세운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 중도 확장. 그런데 강성 당원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송영길이 대표가 되면 민주당 안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반청래계를 결집한 조직 정치의 귀환, 수도권 전략의 재편. 하지만 돈봉투 의혹이라는 꼬리표가 그의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 모릅니다. 세 사람이 그리는 민주당의 미래가 이렇게 다릅니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1년 민주당의 노선과 전략, 그리고 다음 대선의 그림이 완전히 바뀝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정청래의 연임이냐, 김민석의 복귀냐, 송영길의 귀환이냐, 결국 선택은 당원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사람 중 누가 민주당의 얼굴이 되어야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